네, 그러면 저희 고3 음, 대상으로 하는 저희 일회학원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올해 고3 국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리고 3학년 되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제가 이제 수능 국어를 설명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학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관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저희 승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먼저 3학년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앞서 좀 알아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 모의고사 하면은 보통 이제 3학년 학생 지금까지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보는데 우리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는 6월 모의고사 그리고 11월 모의고사가 있어요. 두 번 봤어요. 1년에 두 번. 그러면 이제 6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가 1년에 두 번씩이니까 현재 한 네 번 정도 봤고요. 그리고 그때 이루어진 모의고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학력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학력평가. 지금 현재 학생들의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청에서 진단해보고 싶었던 그 부분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지만 실제 정확한 이름은 학력평가고요. 3학년 되면 이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3학년 되면은 모의고사가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총 합쳐서 2년 동안 4번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수능을 제외하더라도 총 6번을 보게 돼요. 6번을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거의 매달 보게 되고요. 시험이 없는 요 시즌에서도 학생들은 이제 중간고사 때문에 이제 못 보는 경우, 중간고사 때문에 이제 바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여름에 그 여름방학 기간에 살짝 이제 쉬는 동안 시험을 못 치르는 경우 그 제외하면요 대부분의 달 3월 달부터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되어 있는데 이 모의고사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모의고사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부분이 학력평가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돼요. 고3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고3만 볼 수 있어요. 뭐 별도의 신청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현재 재학생을 위주로 3월, 4월, 그리고 7월, 10월 달에 교육청 기준으로 보고요. 이때는 전국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저희 의정부에서는 일부 교육청 것만 보게 되는데요. 지금 고3 때 되면요. 모든 교육청에 있는 시험을 다 보게 돼요. 그 점이 많이 달라지고요. 6월, 9월 요 모의고사는요. 이름이 달라요. 모의평가라고 해서 우리가 모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출제하는데도 그 수능을 출제하는 11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에 신청만 하면 우리가 N수생이라고 하는 재수생, 3수생들도 다 치를 수가 있어요. 그 일반 학원에 가서 이제 미리 신청을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6월보다 9월이 더 수험생들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3월, 4월, 6월 이렇게 성적들이 조금 변화 양상을 그래도 디테일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3월 모의고사랑 6월 모의고사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때는 재수생들도 들어오고 N수생들도 들어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재학생 기준에서도. 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때 좀 이게 성적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받아가면서 4월까지 유지해놔야 6월, 7월, 9월 가는 게 좀 수월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국어는 좀 별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6월을 뭐 6월 모평, 9월을 9월 모평, 그리고 10월을 10월 대수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좀 더 말씀드리면은 앞에 학기도 연도도 좀 달라요. 우리 올해 수능을 2023 수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분명히 2022년도거든요. 근데 내년도에 대학에 갈 친구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하고 6월, 9월, 11월은요. 플러스 1년도가 붙어요. 근데 이 학력평가는요. 올해 학생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거니까 올해 기준으로 2022라고 숫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구분은 학생들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지 볼 때 항상 숫자가 막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이건 몇 년도 거 합평이니까 요 해년 거구나. 그리고
모의평가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제목에서는 플러스 1을 해갖고 마이너스 1하면 그 해년도가 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학생들이 좀 정확하게 알면은 문제 찾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부분과 상태평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점수로 그냥 바로 끊어버립니다. 90점 넘으면 1등급, 80점 넘으면 2등급, 70점 넘으면 3등급. 이게 근데 중학교 때 90점 넘으면 A, 80점 넘으면 B 이런 식으로 했던 측정 방식과 또 동일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몇 점이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절대평가를 반영하는 우리 수능이 있어요.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를 반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점수를 획득하기가 좀 수월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왜? 공부하는 만큼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이제 국어는요, 상대평가제도예요. 상대평가는 지금 현재 학교 내신이 상대평가제로 해갖고 뭐 국어 몇 등급이다, 수학 몇 등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 상대평가제도고요. 학생들 기준으로 퍼센트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근데 중간은 5등급이겠죠? 네, 5등급이면 딱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등급이면 평균보다 조금 더 위, 3등급이면 조금 더 위. 그래서 3등급까지가 23%가 3등급까지가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상위 23%면은 뭐 4명 중에 1명 기준이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3등급인데 우리 생각보다 3등급 하면은 학교에서 3등급 하면은 그렇게 공부 안 하는 느낌도 있고 4등급 하면 진짜 안 하는 느낌도 있죠. 근데 평균보다 위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교가 우리 서울권에 있는 학교가 전체 인원수를 모집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한 전체 15% 정도 전체 수험생에 그러다 보니까 3등급 나와도 인서울 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측면들은 있는 거죠. 단순히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상대평가는요. 다른 학생과 대비 내 위치가 어느 정도 위냐, 많이 위냐, 조금 위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평가는 국어가 지금 여기 상대평가가 들어가고요. 수학이 상대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내신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동점자가 발생을 하는 경우 등급을 낮춰버려요. 학교에서 시험 잘 보라고 전체 다 100점을 이렇게 뿌릴 수도 있잖아요. 시험 쉽게 해갖고. 그러면은 모든 전교생이 9등급이 나와요. 모든 학생이 100점을 맞았다고 한다면. 근데 수능은 달라요. 수능은 그 윗등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이 100점이 나오면요. 모든 학생이 1등급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신 퍼주기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평가 그렇게 내신과 수능을 좀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저희 작년에 이제 수능을 불수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험을 보고 나니까 국어와 수학이 희비가 가른다, 또는 또 최저 기준을 많이 못 맞춘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거의 도배되다시피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올해 이제 수능 국어는 어려울지 쉬울지 또 가늠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영 학생? 쉬울까, 어렵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쉬워질까, 막연하게 어려워질까, 이거는 뭐 동전 뒤집기가 아니잖아요. 시험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어떤 경로로 대학을 가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원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설명을 기획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전문가시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크게 대학 갈 때는 우리 수시와 정시로 나뉘잖아요. 수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고 해서 여기에 수능 최저가 반영이 돼요. 수능 최저 반영이라는 거는 최저 등급 몇 등급 이상은 맞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입시하고 있는 이 시즌에서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진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수능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정말 많이 발생을 했고요. 밑에 한번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3합7이라고 하는 이런 등급을 줬어요. 3등 세 과목에서 합이 7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예시로 둔 이 학생은 이게 합격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한번 더하기 빼기니까 해보실까요? 가장 잘 나온 거 3개만 추려서 7이 나와야 돼요. 가장 잘 나온 거. 그러면은 1등급짜리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영어 3등급짜리가 하나 있고 국어 4등급이 하나 있네요. 그럼 합이
8등급으로서 이 학생은 최저를 못 맞추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작년에 많이 발생했다. 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는 수능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보다는 이 최저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거에 비례하면은 등급이 한 등급 정도는 더 높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시는 12월부터 시즌이 시작이 되고요. 수시는 올해 학생들 이제 9월부터 엄청 바빠질 거예요. 혹은 8월부터 바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서 스케줄을 말씀을 드렸던 게 매달 모의고사 있고, 그리고 중간에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또 수시도 준비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느 순간 막 시간은 벌써 이만큼 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자기가 뭘 했는지도 기록도 안 써 있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학원에서 좀 지양하고자 계속 이제 기록으로 만들어내고 학생들 기록도 데이터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조금 더 자기의 길을 좀 이렇게 보면서 가지 않을까.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좀 전에 들었던 그 자료들, 학생들 본인의 그 데이터 자료들을 그렇게 저희가 축적, 누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와서 국어는 이게 어려워질까 쉬워질까 저도 엄청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발표되는 그런 자료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보니까 작년 수능에서요, 이거 큰 변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수학과 국어에서 선택 과목으로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수학을 문과, 이과로 나누지 않고요, 통합 시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올해 이제 수능 나온 요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 전에 여기 국어가 144점,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해서 원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난이도에 따른 점수를 다시 가중치로 적었고 변환 점수가 표준 점수인데요. 이 표준 점수가 144점에서 149점으로 늘었다라는 것은 어려워졌다라는 거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137점에서 147점으로 올라갔다는 건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시험 자체가 어려워졌고요. 이게 점수가 표준 점수가 높아질수록 어려워집니다. 낮아질수록 100점에 가까워질수록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요. 수학에서 제가 이제 그 힌트를 찾았는데, 수학은 1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이 비율을 보니까 미적분 그리고 기하라고 하는 게 과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과 과목이고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보통 이제 학생들이 하는 문과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지금 그런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등급 나온 친구들을 보면 거의 미적분 기하, 과거 이과 과목이었다. 그리고 문과 과목으로 보통 보는 확률과 통계는 한 5.6%.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수학에서는 이과 계열 학생이 1등급에서 4등급을 거의 다 싹쓸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과 안에서만 경제를 했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은 그 안에서만 경쟁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 수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러면 수학에서의 변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과 문과의 어떤 큰 괴리감과 거리감과, 그리고 이과 학생들이 거의 독식하는 수학. 그리고 영어는 여전히 절대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영어는 그러니까 하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면, 이것도 이제 데이터를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요 분포는요, 실제 이번에 수능이 나왔던 11월 수능의 수학 분포고요. 가운데는 9월 수학 분포고 6월 수학 분포예요. 6월, 9월, 11월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의평가, 평가원에서 하는 모의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수학은요, 점수가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거의 평평하게 유지가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평평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면은 이 분포는요,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평가에 도입을 하는데, 상대평가의 그 정규 분포와 어긋난 분포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만약에 이 위치에 있더라도요, 한 문제 더 맞으면은 등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맞고 더 맞고 더 맞아야 상위 등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으면은 계속 연결성이 생기는 과목이기 때문에 또 점수를 많이 획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단히 해야 되는 거죠, 수학을. 이 부분을 보니까 저는 이제 수학은 등급 간에 이제 고착화가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영어는 지금 현재 절대평가가 유지되니까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국어는 쉬워질래야 쉬워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수학은 등급 변별력이 없어졌죠. 영어는 절대평가로 시행되죠. 절대평가라는 것도 등급 변별력을 떨어뜨렸다는 거거든요. 영어 사교육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반대로 이제 국어는 쉬워질래야 쉬워질 수가 없어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변별력을 주기 위한 시험인데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럼 국어만큼은 지금 최후의 보루인 거죠. 변별력으로 어디서 가질 거냐? 국어에서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어려워졌던 거고요. 이 분포는 국어 분포입니다. 그래서 6월, 9월, 그리고 11월 수능. 정규 분포에 가장 적합한 분포가 이런 분포예요. 이렇게 가운데가 좀 볼록하고 두툼한 이런 분포들. 그래야 등급이 나눠질 때 잘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등급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10% 단위로 나누진 않아요. 1등급은 4%, 그리고 여기에 7%를 더해서 11%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리고 23%가 3등급이고 40%까지가 4등급이고요. 그러니까 이 퍼센트가 다르다 보니까 분포되는 퍼센트가 다르다 보니까 이 정규 분포 곡선을 꼭 잘 따라가야 되는데 9월 모의평가가 작년에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요. 쉬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해서 수능을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끔 좀 난이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것도 추론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포를 받는 게 오히려 등급 올리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간격에서는요. 점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거든요. 실제로 밑에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보면요. 5등급과 4등급, 3등급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 문제 더 맞으면 등급이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아까 수학은요. 두 문제, 세 문제 더 맞아도 등급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하기가 더 수월하고 국어로 등급 올리는 게 더 수월하고 더 그게 합리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등급이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수능 때까지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지고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또 상관과 연결을 하면요. 국어는 6월 모의고사 평가랑 9월 모의평가랑 수학이 서로 다른 이런 분포들을 보일 수 있어갖고요. 실제로 10월 모의고사 다음에 11월 수능에서 등급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지도했던 학생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때까지 자기가 등급이 안 나온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약점 계속 점검하면서 데이터적으로 점검하면서 뭐가 약점인지를 그것만 극복하면 등급은 올라가거든요. 한 문제만 더 맞으면. 네, 그런 느낌으로 이제 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어는 등급 올리기가 수월한데요. 그 필살기가 바로 이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에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사교육 절감을 위해서 그 EBS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를 모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공식 교재로 공식화하고 있는데요. 이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가 50%로 수능 연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50%라고 하는 퍼센트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보통 이제 시를 우리가 문제에서 접하면 시 몇 개 정도 나오죠? 한 대씩 공부하면 모의고사에서 몇 개가 배치되죠? 2개 정도 배치가 되죠. 자, 현대식 가나이라고 하는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에서 하나는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는 소설도 2편 정도 나오는데요. 한 편은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그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또는 수능까지 그 가는 과정이 좀 순탄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봤던 작품이 그대로 나옵니다. 수능과 달리, 수학과 달리. 수학은 동일한 범위에서 나오는데 숫자는 막 바꿔낼 수 있고 개념도 이렇게 좀 적용을 바꿔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학을 배울 때, 시를 배울 때 그 작품이 그대로 나와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거 무슨 지 알아. 바로 이제 풀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가요, 3학년 1학기 동안 이 수능특강 문학 혹은 독서 이런 수능특강 교재를 가지고 학교 내신 시험 범위로 삼기도 합니다. 예, 그 교과목과 상관없어요. 교과목 제목은 뭐 헌법과 작문이지만 문학을 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문학을 안 해주잖아요. 수능특강 문학을 안 해주면은 학교가 비판받아서 그래요. 아니 수능 봐야 되는데 왜 수능특강 안 해주세요? 라고 학교에 문의도 많이 오고요. 그런 식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결국 이 수능특강 문학은요. 많이 읽을수록 실력은 상승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잡아내고 거의 시를 외우다시피 물론 이제 수능을 외우는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편 중에 한 편은 내가 거의 외우다시피 공부를 했으면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국어는요, 이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교재 덕분에 등급 올리기가 수월해요. 안 하면 떨어져요. 대신 공부 안 하면은 쭉쭉쭉쭉 떨어지는 게 국어고요. 수학은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학생이 국어는 공부하기 때문에 이 수능 특강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등급 올리기는 수월해요. 근데 안 하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끝까지 국어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국어를 수능 공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수시라고 하는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전형을 목표로 해요. 수시 안에서 뭐 내신 성적으로만 산출하는 데가 있고요. 혹은 논술로 성적하는 데 있고요. 혹은 어디 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면접이라던가 실기를 바탕으로 또 수시를 보기도 뽑기도 하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요, 요 약식 논술이라고 하는 요 수시 전형도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뭐 가천대부터 수원대, 서경대, 뭐 세종, 고대 세종, 홍대 세종 등 이 학교에서 약식 논술이라고 하는 이 약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논술형 지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술형보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요. 어떤 시사적인 현안이 아니라 수능 특강 안에 있는 작품에 대해서 네가 아니 모르니를 물어봐요. 그 단답형을 답을 쓰거나 혹은 한 줄, 두 줄 정도 간략하게 서술형으로 답을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점이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모집하는 학생 인원이 한 2,500명 정도 돼요. 꽤 많은 수치거든요. 특히 가천대가 거의 1,000명 가까이 뽑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 있었던 적성고사를 그대로 약식 논술로 바꿔놓은 건데요. 과거에서는 이제 국어와 수학의 그 베이스로 수학도 우리 정규 시험 범위 안에서 시험 범위 그 안에서 단원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그럼 국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약식 논술 또는 과거의 적성고사를 준비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학년 1학기 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라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어 공부가 되어 있다라면. 국어 공부 안 되어 있으면은 수학만 잘해서는 이제 이때부터 막 부담이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수시 지원하면서.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수능 특강 진도를 나가고 있고요. 이 약식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나중에 이제 모집할 때 또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내신 등급 차이가 그렇게 반영이 안 돼요. 왜냐면은 한 3등급까지, 내신 3등급까지는요, 거의 다 만점을 주고요. 내신 4등급, 5등급에서는 한 문제 정도 차이도 안 나게끔 배점을 하고, 결국 논술 성적에서 한 문제 더 맞으면은 5등급이 3등급 학생을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점수를 배점을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3등급에서 6등급 정도 나오는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저희는 이제 약식 논술을 좀 준비를 시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것은 국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저희도 권하기 그렇고 또 수학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비슷비슷한 그 5등급이 앞서서 말씀드린 게 딱 중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다 이제 그 안에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능 특강 중심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능 특강이 지지난주에 발매가 돼갖고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올 한 해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국어는 점수 올리기가 쉬워요. 수능 보는 날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국어는 그렇게 쉬워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꼭 염두에 두신다면은 국어 공부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학생들의 그 과정 3월 달부터 11월까지 그 과정은 매달 모의고사 있고 내신이 있고 또 수시 입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경우를 좀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준비를 하는지를 이제 뒤에서 승훈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그거까지 마저 들으시고 이따가 뭐 질의응답 있으시면 그 질의응답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